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신탁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뭐냐니까, 제가 왜 신탁을 꺼냈냐니까, 신탁이 굉장히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투자 신탁 회사 있습니까? 투자 신탁. 들어봤죠? 그 똑같은 겁니다. 단지,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뭘 투자합니까? 내가 투자하면서 맡기는 게 있죠. 그죠? 뭘 맡기면 돈 맡기죠. 돈을 맡기잖아요. 그죠? 그 돈을 맡겨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돈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 신탁에서 돈을 운영을 하죠. 어떻게 운영합니까? 내한테 수익금을 6% 준다 그랬단 말입니다. 7% 준다, 10% 준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투자 신탁에서 돈을 굴리잖아요. 어디에 굴립니까? 어떻게 굴립니까? 방법 많죠, 그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여기 이야기하는 신탁이에요. 신탁. 지금은요,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제 많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돈을 맡기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신탁인데, 자, 이게 설명이 되려고 그러면요, 옛날부터 가장 고전적인 신탁부터 이제 먼저 이거부터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신탁 관계에 관한 용어부터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신탁이 뭐냐니까. 자,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제 나오느냐. 서양에서 이 농경사회에서 그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부동산 신탁에 관한 제도가 서양에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게 부동산 신탁이 어디 나오느냐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쪽에서는 농경사였죠. 농사는 영주가 있잖아요. 봉건영주가 그저 농작물로 가지고 자기들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는 어디가 이제 돈이 많이 몰립니까? 도시로 몰리죠. 도시로. 그러니까 그 봉건영주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오는 거예요. 도시로 옵니다. 오면은 그 돈은 어떻게 돼요? 토지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맡긴다, 그죠? 맡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맡겨놓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불법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적법하게 맡기는 방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명의신탁은 불법이었잖아요. 그죠? 적법하게 맡기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적법하게 맡기는 방법. 그게 적법하게 만들어지는 방법이 부동산 신탁이란 거예요. 명의신탁은 불법이고 부동산 신탁은 적법이에요. 적법하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맡겨놓는, 명의를 넘겨놓는 방법이 부동산 신탁이란 겁니다. 감이 옵니까? 신탁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데 적법하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적법하게 맡기는 방법인데요. 자, 명의신탁은 논리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자가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앞으로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은 여기 있습니다. 자, 등기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일반 소유권 보존. 자,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된 상태에서, 자, 갑하고 을하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자가 명의신탁 때는 매매 계약서를 적는다 그랬죠, 그죠? 가짜 계약서를 적는다 그랬잖아요. 가짜 계약서를 적고 넘기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가짜 계약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신탁 계약을 합니다. 신탁 계약을 합니다. 적법하게 신탁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적어요. 정상적으로 적고 나서 이 사람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신탁 계약에 따라 소유권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 칠게요. 자, 그러면은, 자, 2번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자, 얼마입니다? 신탁 계약.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맡긴 사람은 누굽니까? 갑이죠. 자, 권리를 맡긴 사람입니다. 부동산을 맡기는 권리를 생각하죠. 항상 권리를 맡긴 사람은 갑이죠. 그죠? 맡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신탁자라 그래요. 신탁자. 이 사람을 맡은 사람이죠. 수탁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있었죠. 자, 그 명의를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권리를 맡긴 사람, 권리를 받은 사람. 자, 신탁자는 권리를 맡긴 사람이잖아. 명의란 말이 안 붙었지. 어쨌든 권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자, 맡긴 사람이 갑이고, 받은 사람은 을이죠.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맞춰볼게요.
자,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얘가 실제 소유자죠. 얘가 실권리자죠. 실제 소유자.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실권리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게 명의신탁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명의신탁입니다. 신탁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추정적 인정 안 됩니다. 이거 공신적 인정 안 됩니다. 이거.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차피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명의신탁이 되잖아요. 명의신탁은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적법하게 맡기는, 적법하게 자는 사람의 이로 재산 맡기는 방법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적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명의신탁을 왜 불법을 하느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네요. 아까 전에 명의신탁에서 안 하죠. 그럼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등기부의 외부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명의신탁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외부에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은요, 실권리자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왜 실권리자 보호 안 하느냐니까 실제 소유자가 숨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산을 다른 사람을 해놓고 뒤에 딱 숨었단 말입니다. 숨은 놈, 그 놈이 나쁜 놈이니까 그걸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실명법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외부에 나타나면 관계없단 말입니다. 실제 소유자 외부에 나타나면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안 나타나잖아 지금. 실제 소유자는 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불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면 실제 소유자 나타나면 관계없는 거예요. 실제 소유자 나타납니다. 그럼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신탁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냥 가면 실제 소유자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신탁 원부란 게 별도로 들어갑니다. 원부란 게. 신탁 원부란 게 들어가요. 신탁 원부란 게 들어가는데 신탁 원부에는 뭐가 나타나냐니까. 자, 여기 실권리자가 신탁 원부에 들어가요. 실소유자. 자, 실제 소유자는 갑이다. 자,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는 을이다. 그리고 나오는 수익금은 누구들 것이냐? 내한테 달라. 또는 내 못 사는 사촌 A한테 줘라. 이렇게 정하면 해요. 그 신탁 맡기는 목적이 있겠죠. 맡기는 목적. 왜 맡기느냐? 관리를 위해서 맡긴다. 또는 팔아달라고 맡겼다. 이게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 신탁 기간이 있겠죠. 신탁 기간이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신탁 맡긴다. 3년간 맡긴다. 5년간 맡긴다. 이게 나오겠죠. 그죠? 내가 외국에 갑니다. 외국에. 자, 미국에 갑니다. 자, 미국에 가지고 저 외국에 자, 간단 말입니다. 갈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국내부동산 처분하고 가야 됩니까? 처분하고 가야 됩니까? 자, 자식 때문에 기력이 아빠가 싫어가지고 자식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5년간 아예 거기로 가겠단 말입니다. 가지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한 5년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노후에 오겠단 말입니다. 그럼 팔고 가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4명이나 해놓고 가야 됩니까? 해놓고 되죠? 그럼 4명이나 해야 됩니다. 그럼 4명이나 해놓고 하면 뭐가 문제냐? 자, 세금 내가 내야 됩니까? 내가 세금 내야 되죠? 4명이니까 각종 공주보다 내가 다 해야 됩니까? 부동산 관리 내가 해야 됩니까? 다 내가 되잖아요. 그럼 일 생길 때마다 올 겁니까? 일 생기면 비행기 왔다 갔다 왕복하면 얼마 돼요?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 맡겨놓을 필요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현실적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 제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 신탁재산 관리 방법 등등등 이렇게 맡겼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의 신탁 원부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면은 신탁 원부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지만 실제 소유자 갑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나타났습니까? 공개되잖아 이게. 실제 소유자가 누구나 공개되죠. 공개된단 말입니다. 공개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명의신탁을 처벌되는 이유가 실제 소유자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외부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했잖아요. 그 적법한 신탁에서는 신탁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니까 처벌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탁 원부가 들어가면은 등기관은 이 신탁 원부를 보면서 이제 실제 소유자 따로 있다, 그죠? 그럼 이거를 등기관에 나타냅니다.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려면 이걸 다 적으면 되죠, 그죠? 다 적으면 됩니다. 적으면 되는데, 근데 등기부에 이거 다 적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접하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신탁 원부 편철 불환기 따로 있습니다.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에 요거를 딱 묶어둡니다.
신탁 원부가 편칠부가 책이 있겠죠, 그죠? 책에다 이걸 딱 편칠해 두고 여기서는 어떻게 적냐? 신탁 원부. 자, 몇 홀? 54호를 보시면은 여기에 관한 실제 소유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실제 소유자는 갑이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어린 것처럼 보이죠. 등기부상 소유자는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를 보면은 실제 소유자가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럼 실제 소유자가 외부에 공개된 겁니까? 외부에 공개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적법한 신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적법한 신탁하고 불법인 명의신탁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있으면 실제 소유자 나타나죠. 그러면 적법이에요. 여기에 없으면 실제 소유자 안 나타나죠. 그거는 불법이에요. 명의신탁과 신탁의 차이점이 요겁니다. 신탁 원부가 별도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 차이입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명의신탁과 신탁의 차이점 되겠습니까? 이해되죠? 우리 현실적으로 맡겨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이거. 많습니다. 강남에 갑니다. 강남에 그 테헤란로가 강남대로 있죠, 그죠? 거기에 빌딩, 대충 대로변에 보이는 빌딩들이 대충 얼마 가겠습니까? 테헤란로는요, 일단 빌딩 굉장히 규모 큽니다. 그 개인이 소유하는 빌딩 거의 없습니다. 그 강남에 부자 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하는 빌딩은 이면도로 한 블록 들어가서 있고, 대로변 거기는요, 거의 다 법인 소유입니다. 회사 소유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기는 너무 큽니다. 몇 천억 갑니다. 4천억, 5천억 이렇게 해요, 이게. 그런단 말입니다. 자, 이면도로 갑니다. 이면도로 가면은 그게 건물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몇백억씩 가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강남에, 얼마나 가락건설이라고 했어요. 그 건설인데, 있습니다. 그 건설 회사가 있거든요. 그 건설 회사는 외부에 건물 하는 건물지, 집주인 일반 건설 회사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 강남에는 굉장히 큰 부자거든요. 그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관리하려고 그 건설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 건설을 차렸는데 그 사람이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그 요소요소에 빌딩이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타운 있죠. 강남역에 가면은. 삼성타운 7번 출구가 그럴 거예요, 아마가. 그 반대편에 11번 출구 있잖아요. 11번 출구가 아니고. 8번, 9번 출구 있어요. 9번 출구 쪽 오면은, 거기에 한 3년, 4년, 한 3, 4년 됐겠다. 거기에 그 건물 하나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건물이 이제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건물은 보통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외관. 걸 건너면은 여기 삼성타운이 있고, 요 건물주이거든요. 건물주가. 재산이 얼마 될까요? 얼마 될까요? 몇 조입니다. 몇 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이런 사람 이 정도 많으면은 건설회사 따로 차립니다. 이 사람 소유자가 부동산 관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나 차리고 회사나 차리고 그 회사가 부동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나는 누구를 관리합니까? 그 사장만 딱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정도 되면 회사 차리면 되고, 그 정도는 안 되고 좀 애매한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산은 좀 있습니다. 부동산 내가 다 일일이 관리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사람을 내셔가지고 그 사람은 네가 다 관리해. 그리고 나오는 수익금은 내만 줘. 이렇게 돼버리면요, 어떻게 변하냐? 이 사람은 이 부동산이 건물인지 토인지 모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돼요. 세금 문제, 임대 문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다 누가 신경 쓰느냐?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해요. 대신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것만 받는 거예요. 수익금만. 수익금은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신탁이라는 거다 말입니다. 이게 가장 고전적인 신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신탁인데, 자, 명의신탁과 신탁의 차이점 알죠, 이제? 실제 소유자 외부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자, 그게 신탁인데, 자, 제가 지금 요거 신탁을 꺼낸 이유가요. 사실은 이제 명의신탁과 차이점, 그거보다도 실제 여러분은 시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 신탁 등기가 어느 게 신탁 등기냐 말입니다. 신탁 등기가 있단 말입니다. 자, 맡겼는 신탁 등기는 어느 게 신탁 등기냐? 요게 신탁 등기입니다.
맡겼다는 사실은 1번, 2번 어디서 나타납니까? 1번에서 나타납니까? 2번에서 나타납니까?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실제 소유자 맡겼다는 사실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이게 신탁 등기입니다. 이걸 신탁 등기다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서 신탁 등기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데 왜 어려워하느냐? 이걸 신탁 등기라고 생각하니까 답이 안 맞는 거예요. 신탁 등기는 요게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 자, 그걸 잡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96번. 자, 부동산 분합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부동산 분합은, 자, 뭘 부동산 분합이라 그러느냐? 부동산 분합은 이겁니다. 자, 거기 어쩌고 저쩌고 적어놨는데요.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 글자는 적어 드릴게요. 자, 5번지 토지 면적 100제곱미터입니다. 자, 나누어 볼게요. 자, 분할을 합니다. 자, 딱 반으로 나눕니다. 딱 반으로. 자, 면적이 50 되죠? 50 되죠? 자, 토지가 2개입니까? 2개 됐죠? 이건 하나죠, 그죠? 자, 요게 지번입니다. 지번은 토지마다 붙이거든요. 자, 지번이 1개 있었죠? 이제 2개 돼야 되죠? 2개 만드는 방법은요. 자, 왼쪽에 종전지번 5번 가고 여기 새로운 토지 5의 1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번 돼요. 자, 이게 반대로 가볼게요. 자, 반대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5번 되죠? 면적이 100 되죠? 요게 2개 합쳐지면 지번은 이렇게 됩니다. 자, 5번이 되고 면적은 2배 됩니다. 자, 요게 합병입니까? 합병이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분할과 합병인데, 자, 이게 이제 분할과 합병인데,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은 분할과 합병하면 분할은 나눈다, 합병은 합친다, 맞죠? 그죠? 자, 그거는 이제 일반인이 하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느냐? 분할. 자, 요거부터 필기하세요. 요거부터 제일 위에 빈 공간에 있을 겁니다. 자, 거기다 적으세요. 자, 이게 분할인데요. 분할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니까, 자, 분할이 5번지 측면으로만 볼게요. 5번지 측면. 5번지, 분할 전에 있었죠. 분할 위에 5번이 있죠. 자, 5번지 측면만 보면은 면적이 100에서 50으로 줄어듭니까? 그죠? 그 5번지 측면을 본다면은 면적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감소가 일어나고, 그리고 분할되게 되면은 5의 1번지가 하나 생기죠. 분할 전에 5의 1번지 있었습니까? 없었죠. 5의 1번지 생겼죠. 그러니까 토지가 하나 만들어지죠. 토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분할되면은. 자, 합병입니다. 합병. 합병을 하게 되면은 5번지 측면을 볼게요. 5번지. 요것만 보면은 합병 전에도 5번지 있었죠. 합병 후에도 5번지 있죠. 차이점은 합병 전에는 50이었죠. 합병 후에는 100이 되죠. 그러니까 5번지 측면만 보면은 면적의 증가가 됩니다. 플러스 합병을 하게 되면은 합병 전에는 5의 1번지가 있었죠. 합병 후에는 5의 1번지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토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분할 그러면은 뭐라 정했냐? 나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분할 그러면 토지 분할 그러면 자른다 그러면 일반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냐? 토지 분할 그러면 한쪽은 면적이 줄어들고 한쪽은 토지가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합병 그러면 합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하는 얘기고,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합병 그러면 한쪽은 면적이 늘어나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토지가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분할과 합병입니다. 분할과 합병. 그래서 이걸 줄여서 분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합은
면적의 정감과 등 토지 생성과 소멸이 합쳐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토지 분할 요거부터 먼저 하나 하세요. 면적 감소, 토지 생산 요거부터 하나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인데요. 자, 가등기, 중복 가등기, 가등기에 가등기 돼 있죠. 요 세 개인데요. 자, 요 세 개에 관한 얘기가, 자, 제디 환매 공원은 간단한 거고, 자, 요거를 좀 설명할게요. 가등기를 좀 설명할게요. 자,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그리고 가등기를 시험제 100% 나옵니다. 참고로 23회 같은 경우는 가등기만 3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오고 올해 물론 가등기 당연히 나왔고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게 문제지. 올해는 아마 2문제 나왔을 거야 아마. 자, 가등기는요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할게요. 우리가 가등기는 미리 하는 등기입니까? 왜 미리 하느냐 그죠? 왜 미리 하느냐? 순서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한다 그랬죠. 자, 순서 보존한다는 게 뭐냐 말입니다. 등기법적으로 설명은 권리 순서 보존한다 이건데, 자, 이거를 일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그죠? 도서관 가죠? 대학 다닐 때. 도서관 갔죠, 그죠? 도서관에 갑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도서관에 항상 자리가 모여 가자는 거죠. 자, 도서관은 제가 다닐 때는 도서관의 문을 6시에 열거든요. 새벽 6시에 열거든요. 새벽 6시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시험 기간입니다. 도서관에 가려면 몇 시부터 줄 서야 됩니까? 안 써봤습니까? 도자기가 있었습니까? 도자기가 있었습니까? 자리 잡아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도자기가 있으면 여자들은 일찍 안 가도 되죠, 그죠? 없으면 일찍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새벽 6시에 문을 엽니다. 자리 잡으려고, 자, 5시에 갖다 칠게요. 자, 새벽 5시에 갑니다. 내보다 먼저 온 놈이 있습니까? 있죠? 네 놈이 있습니다. 자, 5번째 줄 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째 들어가려고 순서 5번째 순서는 몇 시에 확보했어요? 새벽 5시에 갔잖아요. 새벽 5시에 오순위 확보했죠. 실제 들어가는 거는 몇 시에 들어가요? 6시에 들어가죠. 그럼 6시 5번째 들어가려고 5시에 줄 섰잖아요. 이게 순서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 확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등기법적으로 접목시키면은 내가 1월 1일자로 소유권 취득하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아, 이래 볼까요? 5월 1일자로 줄 서는 겁니다. 실제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는 6월자로 취득하는 거예요. 자, 6시에 들어가려고 5시에 줄 섰죠. 6월달에 소유권 취득하려고 5월달에 줄 서는 거다 말입니다. 이게 가등기란 거다 말입니다. 자, 실제 도서는 몇 시에 들어가요? 6시. 실제 소유권은 언제 취득해요? 6월달. 자, 6시에 들어가려고 몇 시에 줄 섰어요? 5시에 줄 섰죠. 6월달에 소유권 취득하려고 언제 줄 서는 거예요? 5월달에 줄 서는 거예요. 이게 가등기란 거다 말입니다. 가등기. 자, 이게 가등기인데, 자, 이게 자, 등기법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소유자 갑입니다. 자, 등기부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각구에 1번 소유권 보존.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민법에 가면은요, 이거는 매매 예약을 하고, 예약에 따라 예약 완결권 의사표시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약이란 거는 별도로 하는 걸 민법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매매 예약 배웠죠? 가등기 예약이라는 거 배웠죠, 그죠? 예약을 별도로 하는데, 예약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게 되면은 매매 계약하고, 예약을 하고 예약 완결권을 의사표시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3단계 들어갑니다. 헷갈리니까 맞바로 해버립니다. 맞바로 가등기 할 수도 있거든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되는데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자, 매매를 할 때요. 자, 요게 1억짜리 토지라 칠게요.
자,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대금이 지급돼야 됩니까? 대금 지급돼야 되죠. 자, 대금이 지급되는 모습은 매매를 한과 동시에 1억을 한꺼번에 다 대금 지급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약금, 계약할 때 계약금 걸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죠. 보통은 보름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1월 1일자에 바로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주는 거예요, 이게.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계를 하고 나서 바로 계약금을 줍니다. 계약금, 자, 한 10% 준다 칠게요. 1,000만 원만 줍니다. 1,000만 원 줍니다. 1,000만 원 주고, 그리고 1월 15일자 잔금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자 이렇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계약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합니까? 땅 안 사봤습니까? 집 안 사봤습니까? 물론 이 조건이 날짜는 늦고 빠르고 계약금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지만 자 10% 주고 잔금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중도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니까 계약할 때 계약금 그런 시점하고 잔금 지는 시점이 일단 나눠진단 말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잘 없단 말입니다. 일단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계산하기 편하겠군요. 자, 요거는 좀 멀리 띄울게요. 3월 1일 이렇게 할게요. 실지만큼 뭔가 없습니다. 이상합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을의 입장에. 땅 샀죠? 샀죠? 계약은 걸었죠? 1,000만 원 줬죠? 잔금 언제 줍니까? 그렇죠. 나도 중이죠.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언제 받아요? 보름 후에 받죠. 요 기간 동안은 어른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얘기 달라집니다. 일단 계약금이 넘어갔잖아. 10%가. 넘어갔죠. 소유권은 내한테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죠. 그러면 계약금이 넘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계약금 주고 계약할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한테 소유권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기간 동안에 매도인 제가 계약금 받아놓고 또 딴 데 팔아먹고 갚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이거 가지고 그저 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먹는 사람 있어요. 강남에 가면은 그 건물 많잖아요. 빌라 같은 거 있죠, 그죠? 빌라 같은 거. 그거 가지고, 계약서 하나 가지고 여러 번 해먹어요, 이거. 실제로 그런 거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고가 안 터지려고 해서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래 보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은 넘어갔지만은 계약, 돈 넘겨줬다는 영수증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면은 을이 갑한테 가가지고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일단 소유권 등기부터 먼저 해줘. 잔금은 내가 다 보름 후에 줄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소유권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칠게요.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그럼 갑은 또 불안하지. 소유권까지 등기까지 했는데 제가 잔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더라도 둘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입장과 얘 입장이 다르다 말입니다. 어느 걸 돈을 먼저 주게 되면은 얘가 소유권 안 넘겨줄 것 같은 불안은 생기고, 소유권 넘겨주면 얘가 잔금 안 줄 것 같은 불안은 생기고, 그런 문제 생기니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 균형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등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등기해본 소유권 넘어가니까 어차피 나중에 넘어갈 등기니까 임시로 해놨자 여기 가등기 나오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중간에 요 불안의 입장 요거를 해소해서 가등기라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가등기라는 게. 가등기가 나오는데 이 가등기가 나오게 된 이론적 근거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과 매매를 함으로 인하여 현재 소유권 1월 1일입니다. 요 시점에서 소유권 넘겨달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잔금 안 줬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잔금을 주게 되면 소유권 넘겨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발생합니까?
나중에 요구할 권리가 있죠. 나중에 요구할 이 을이 가면 때 소유권 넘겨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청구권으로 갑니다. 청구권. 자, 청구권은 요구권을 행사는 언제예요? 넘겨달라고 실제 넘겨줘라고 요구하는 거는 언제 해야 돼요? 요때 행사하잖아요. 3월에 잔금 줘야 되죠. 을은 잔금까지 주고 넘겨줘라고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넘겨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발생은 언제 하냐 말입니다. 발생은 요때 하는 거예요. 성금밖에 안 줬지만 계약은 했잖아요. 계약했으니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생기는 거는 계약함과 동시에 생겨요. 실제로 넘겨줘라고 하는 거는 잔금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은 했고 행사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 비록 나중에 행사할 권리지만 현재 발생을 했습니까? 1월 1일자에 발생을 했을 뿐이지 행사는 못하죠. 발생을 했으니까 요 권리 발생한 거를 나중에 행사할 거를 미리 보전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행사는 못하지만 요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하는 거예요. 보전하기 위해서. 자, 누구가 보전해두고 싶은 겁니까? 누구가 보전해두고 싶어요? 을이. 며칠자로 보전해두고 싶습니까? 1월 1일자. 1월 1일자. 1월 1일자로 보전하는데 그냥 등기한다 그랬거나 소유권 넘어오는 거잖아요.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넘어올 걸 임시로 해두는 거예요. 임시로. 임시로 하는데 임시로 왜 하느냐? 자, 가짜는 미리 하는 거라 그랬죠? 미리 한다 이거는 보전 절차라 그랬잖아요. 저번에 본 절차, 보전 절차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보전하는 겁니다. 뭘 보전하느냐? 을은 이거를 보전하죠. 청구권을 보전하잖아요. 뭐 하겠다는 거? 이전하겠다는 거. 무슨 권리를? 소유권 이거를. 자, 반대로 할게요. 소유권 이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청구권이 생기죠. 이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게 가등기예요. 이게 가등기 원명칭입니다. 명칭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가등기를 하는데, 자, 가등기였습니다. 자, 가등기였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구? 갑이지. 임시로 했을 뿐이지 아직 안 넘겨졌잖아요. 그럼 임시로 아직 안 넘겨졌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가등기 했단 말입니다. 1월 1일자 했죠. 자, 1월 1일자로 가등기 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 토지에 대한 첫 번째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었죠. 두 번째 소유자는 누가 되려는 겁니까? 을이 되려는 거죠. 을이라는 사람이 나 두 번째 소유자 될 거야 라고 1월 1일자로 줄 섰다 말입니다. 6시에 들어가려고 5시에 다섯 번째 순서 줄 선 거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 소유자 되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도서관에 다섯 번째 들어가려고 줄을 섰단 말입니다. 5시 줄 선 거예요. 1월 1일자로 줄 선 거예요. 두 번째 소유자 되려고. 두 번째 소유자를 되려고 1일자로 줄 섰습니다. 근데 실제 소유자 되는 건 언제? 실제 도서관 되는 건 6시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실제 소유자 되는 거는 잔금 줘야 되지. 잔금 주고 나중에 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죠? 소유권 이전 3월 1일, 월 1일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월 15일. 15일. 등기되겠죠. 그럼 소유자는 언제부터 소유자 되는 거예요? 1월 15일자 두 번째 소유자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유자 되려고 줄은 언제부터 쓴 거예요? 1월 1일자에 줄 섰잖아요. 그러면은 줄 서놓으면은 자, 얘가 1일자 소유자 되려고 줄 섰죠, 그죠? 그럼 요때 자, 1월 10일자로 갑이라는 사람이 A에게 팔아먹었다 칠게요. A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이 A는 며칠자 소유권? 1월 1일자 소유권 취득했죠. 자, 이 을은 며칠자 소유권? 1월 1일자를 줄 섰잖아요. 그럼 비록 잔금은 나중에 지지만 실제 소유권 취득은 나중에 되지만 줄은 이때 썼잖아요. 줄이 됐었죠. 그러면은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얘는 세 번째 소유자잖아요. 얘는 두 번째 소유자잖아요. 그죠? 이게 가등기라는 겁니다. 가등기. 그럼 가등기는
2번의 갑구죠. 이게 순입니까? 순위 번호죠.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겁니까? 미리 확보해죠. 그럼 미리 확보한다. 가등기는 미리 확보해 둔다. 보전 절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등기는 왜 하느냐? 가등기는 이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유자 되려고 미리 줄 섰단 말입니다. 1월 1일자에. 순서 보전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 보전을 가등기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등기를 우리가 본등기라 그러죠. 그죠? 예전에 했던 기억나죠? 가등기에 그냥 본등기였습니다. 본등기였습니다. 몇 순위? 이거잖아요. 2순위잖아요. 2순위. 2순위는 언제 확보했습니까? 가등기 할 때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에 그냥 본등기했을 때 이 순위,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이 순위가 그대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됐죠? 그죠? 가등기 할 때 순위. 이게 가등기란 순위 보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등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요건 날짜를 좀 바꿀게요. 자, 다른 예를 들기 위해서. 자, 그냥 100억 갑니다. 1000억 갑니다. 1000억 가면은 보름 만에 안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 3월 1일자 칠게요. 좀 멀리 뛰었습니다. 자, 2월 1일 시점을 잡을게요.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아직 잔금 안 썼으니까. 2월 1자 소유자에서 갑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가지고 다시 땅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기에 1000억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 어라고 계약서 적었죠. 그죠? 계약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가 나타나가지고 이랍니다. 1100억 줄게. 자, 100억을 받았습니다. 한번 100억 받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더 주려고 그랬습니까? 더 주려고 그랬죠? 얘한테 팔면 돼야 안 돼요? 팔고 싶죠. 문제는 이거 파기하면 되죠. 배 물어줘야 되잖아요. 배 물어 200억 물어줘 버려 또 손해보잖아요. 그죠? 땅을 치면 후회하겠죠. 걔네 계약서 적었다. 그죠? 후회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갑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얘가 계약금 걸어놨지만 잔금을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습니까? 지금 얘가 뭐 저기 얘한테 와가지고 펀드를 조성해서 막 얘가 이러면 된다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실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매수자가 나타날 때 이걸 잡아놔야 됩니까? 그죠? 그런 문제 생기자는 거죠.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 다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했습니다. 자, 팔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잔금을 다 줘야 안 줘요? 주면 안 되지. 줘버리고 줬습니다. 그런데 얘가 잔금을 다 치러버리면 얘가 두 번째 소유권 취득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사면서 얘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계약금 많이 겁니까? 계약금도 많이 그러면 그것도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나 돌려받으면 됩니다만 안 주고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자, 계약금 겁니다. 얼마? 10,000원 거는 거예요. 2월 1일자야. 계약금 10,000원 겁니다. 10,000원 걸고 나중에 플러스 자, 얘가 잔금 안 주면 내가 줄게. 3월 2일자에 잔금 줄게. 이때 소유권 이전하자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럼 2월 1일자 요때 계약하면서 잔금 10,000원 줬습니다. 그럼 계약은 10,000원 이거 무슨 얘기냐니까 요때 청구권 발생시켰잖아요. 나중에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는 언제 행사해요? 3월 2일자 행사죠. 근데 요거 청구권 요구할 권리 발생은 언제 했어요? 2월 1일자 했죠. 2월 1일자 요때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거 잔금 치르면 10,000원 그냥 날려버리고 지금 없는 걸로 돼버리고 안 주면 내가 잔금 주거나 내가 소유권 취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또 가등기 할 수 있죠. 그죠?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지금?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또 팔아먹고 여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2월 1일자 A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은 소유자가 되려고 하죠. 그죠? 얘가 안 하면 내가 소유자 될게 얘가 하게 되면 자기는 세 번째밖에 안 되지. 그죠?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가등기 2번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두 번 했죠. 두 번 했습니다. 자, 현재 소유자 누구? 갑이죠. 또 팔아먹고 또 할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해놨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여기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의 가등기를 여러 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복 가등기라는 겁니다. 98번. 가등기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 가등기고. 자, 그리고 가등기는 뭐냐 말입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가등기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저 실무에 가면은요, 이 법을 공부를 합격했습니다. 실무에 가가지고 미등기 전매 땅 사가지고 날리는 경우 생깁니다. 날리는 경우. 자, 다음에 여러분이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했습니다. 자, 중개를 하죠. 중개 수수료 받죠. 수수료 받아가지고 내 생활한다, 그죠? 사무실에 임대료 내고, 그리고 내 생활비도 벌고, 그죠? 한다, 맞습니까? 맞죠? 두 번은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안 됩니다. 두 번은 됩니다만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 못 먹고 삽니다. 무슨 얘기냐? 중개 수수료 받아가지고 사무실 유지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거. 두 번은 이제 그 집에 조금 보탤 생각이잖아, 그죠? 가정을 꾸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보태면 되잖아요. 그죠? 한 100인 하면 200, 한 1, 200 정도 보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1, 200 정도 해가지고 지금 가정이 유지됩니까? 집에 1, 200 정도 집에 가져가면 생활 유지됩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더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하는 적법한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자, 물건이 나왔습니다. 1억짜리 나왔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1억 5천을 판단합니다. 금매가 나왔습니다. 빨리 매수인 찾아야 됩니까? 내가 찍어야지. 그죠? 그거 찍는단 말입니다. 그거 찍어가지고 내가 먼저 찍어가지고 계약금 걸죠. 계약금 1억짜리입니다. 1,000만 원 걸죠. 자, 내가 던지잖아요. 얼마에? 1억 5천. 1억으로 매물 나왔는데 실제 가치, 시장가는 1억 5천은 돼요. 내가 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1억에 1,000만 원 좀 찍죠, 그죠?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1,000만 원에다 피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붙일까요? 4천만 원 붙입니까? 그럼 안 나가요, 그거. 조금 뭐 됩니다. 한 1,000만 원 더 붙여가지고 팔면 빨리 나가잖아요. 그죠? 그거 한단 말입니다. 그게 적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적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적법입니다. 적법해요. 적법한데, 그거 해도 되는데, 그런데 적법한 거를 여러분 불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편법을 동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적법해요. 정상적으로 내가 샀죠. 계약서 적었죠. 또 던지죠. 또 계약서 썼죠. 이 계약서 적은 계약서 내용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중간에 빠지고 싶잖아요. 왜? 소득세 때문에. 내 앞으로 등기하면 취득세, 양도세 때문에. 그 세금 때문에 얘가 빠지고 싶거든요. 안 빠지고 하면 돼요. 안 빠지고 하더라도 취득세, 양도세 안 내고 소득세만 내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약서를 잘 적으면 돼요. 팔 때. 그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론적으로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배우는데요. 그걸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어려운 사람을 가등기를 해놨잖아, 그죠? 가등기 해놨습니다.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얘가. 자, 1억짜리입니다. 자, 1억짜리 1,000만원. 자, 1,000만원 걸었습니다. 1,000만원. 자, 내가 만약에 걸어가지고 던질 생각이라면 잔금 주는 시점을 짧게 잡으면 안 되죠. 좀 길게 잡아놔야 될까요? 최대한 길게. 자, 1월 30일 잡았습니다. 한 달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이제, 자, 요때 잔금 주고 소유권 등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 딱 찍은 전에 매수인 찾으러 가잖아, 그죠? 찾아갑니다. 찾았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을 찾았단 말입니다. A는 찾아가지고 A한테 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계약할 때 나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A한테 넘기는 계약을 할 때 여기서 계약서를 잘 적어야 돼요. 소유권 넘겨줄게라고 계약서를 적어버리면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넘겨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얘한테 소유권 넘겨줄게라고 계약서를 적으면은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내가 소유권 취득한다면 넘겨줘요.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일단 취득세 세죠. 취득세 발생하죠. 넘겨줄 때 양도세 발생하죠. 그럼 남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주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계약을 할 때 소유권 넘겨주는 계약서를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등기 가지고 있죠. 가등기 넘겨줄게라고 계약서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가등기 넘겨줄게라고 계약서를 적게 되면 나는 소유권 취득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유권 취득할 필요 없으니까 취득세 발생 안 하죠. 양도세 발생 안 하죠. 단지 내가 피를 묻겠죠? 얼마? 3천만 원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2천만 원 먹잖아요.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래 하면 된단 말입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하고 자, 여기서 1월 10일자로 계약을 한다 칠게요.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자, 그러면 나는 얼마 받아야 됩니까? 자, 피 안 붙인다 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끔. 피 안 붙입니다. 1,000만 원 받아야 되죠. 1,000만 원 받는데 A가 뭐라 그러냐? 1,000만 원 없어. 지금 내가 이거 탐이 나니까 나는 1억 2천을 얘한테 제시했으니까 총 가격을 1억 제시니까 얘가 1억 5천 가치만 평가되면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000만 원 받고 내가 계약 물건 찍어내니까 가져가 그럽니다. 그러면 얘가 2천만 원 먹는다, 1,000만 원 먹는다는 걸 압니까? 얘가 1억짜리 나왔어요. 지가 1,000만 원 걸었어요. 내한테 1억 2천에 팔아라 그래요. 2천에 사라 그래요. 그럼 지가 2천만 원 먹는다는 걸 압니까? 얘는 왜 몰라요? 이거 1억인데 1억짜리인데 얘가 성금 걸어놨고 가등기 된 걸 사라 그러니까 소유권 사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 지금 나는 계약을 사라 그러잖아요. 계약 사라 그러니까 이 계약이 얼마였나? 1,000만 원 걸어놓고 계약했다 1억짜리 계약했다는 거 알잖아요. 지한테 1억 2천에 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가 2천만 원 먹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얘가 살까 안 살까요?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먹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1억 5천으로 생각하니까 3천만 원 나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걸 생각했지. 남 잘 되는 게 배 아파하려는 건 내가 얼마 내 이익 들고 이걸 생각했지. 남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안 산다 그랬죠. 그죠? 그러잖아. 그죠? 내가 1억 5천으로 하면 살지. 이거 나도 3천 원 먹을 수 있는데. 그죠? 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자, 피를 안 붙일게요. 안 붙입니다. 그럼 1,000만 원 산다 칠게요. 삽니다. 그러면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1,000만 원 줘야 되죠? 1,000만 원 저 당장 돈이 없단 말이면 일단 100만 원 줄게. 그리고 1월 15일자 900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전하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를 이전하자? 소유권 이전하자. 맞습니까? 아니지. 이거 팔았으니까. 가등기 이전하자. 그러지. 그죠? 가등기 이전하지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등기 이전해달라고 얘가 언제 가등기 넘겨달라고 을한테 요구를 할까요? 장문조 했을 때. 그럼 요때 계약금은 그렇죠. 요때 맞아 청구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요때 나중에 행사할 청구권은 요때 보존할 수 있다 그러죠. 요때 나중에 넘겨달라고 요구할 거를 요때 순서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다시 가등기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가등기는 소유권 넘기려는 가등기입니까? 아니지. 가등기 넘기는 가등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가등기는 가등기 요거를 넘기기 위해서잖아요. 요거 을하고 A하고 계약하면서 요거 가등기 이거를 넘기기 위해서 다시 가등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등기가 결국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가 아니라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잖아요. 그게 99번이다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물건 찍어가지고 던질 때 던지는 계약을 할 때 순진하게 소유권 넘겨주는 계약서를 넣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갔을 때 던지는 계약을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적어 놓으니까 내가 소유권 취득해야 되잖아요. 취득을 하려니까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뭐 소득 단어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그래 적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빠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적을 때 처음부터 잘 적으란 말입니다. 던지는 계약할 때는 소유권 넘기는 계약하지 말고 이 계약 자체를 넘겨주는 계약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만 내면 된단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가등기, 중복 가등기 되겠죠, 그죠?
가등기는요, 가등기 권리 팔아먹고 다시 하는 가등기 아닙니다. 요게 가등기 요걸 잘 알아두셔야 시험에 가서 돈 법니다. 그거 불법 아닙니다. 불법 아니에요? 우리가 분양권 전매됩니까? 분양권 전매됩니까? 요즘 되죠? 다시 풀어줬잖아요. 그죠?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그죠? 분양권 전매. 똑같은 겁니다. 분양권 전매나 가등기나 똑같은 거예요. 분양권은 내가 소유권 취득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분양받을 권리가 있죠? 요걸 넘겨주는 거잖아요. 자, 얘가 가등기 했죠? 소유권 취득했어, 안 했어요? 소유권 될 권리잖아요. 그건 요걸 넘겨주는 가등기나 분양권 전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유권은요, 분양권 전매했습니다. 자, 분양받은 사람으로 소유권 넘어갑니까? 아니면 분양권은 전매받은 사람은 넘어갑니까? 소유권 넘어갑니까? 소유권은 건설회사에서 분양받은 사람한테 넘어갑니까? 분양권은 산 사람한테 소유권 넘어갑니까? 산 사람한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 분양권 받은 사람 바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가등기는 분양권 전매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이 가의 소유권은 넘어가죠, 그죠? 소유권 넘어갑니다. 자,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을한테 갈까요? A한테 갈까요? A한테 가야 되죠. 그럼 A한테 가니까 여기서 소유권은 결국 A 명의로 소유권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럼 결국 A 명의로 소유권 넘어가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야 하네요. 소유권 등기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취득세, 양도세 안 내도 정상이지. 그죠? 그 중간자는 소유권 취득세, 양도세 안 내잖아요. 여러분의 중간 실제 실무에 물건 찍어서 넘길 때 취득세, 양도세 안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고 정상적으로 등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매할 때, 물건 찍어서 팔 때 적법하다. 단지 조심하는 거다. 두 번째 계약서 적을 때 여기 계약서만 잘 적으란 말입니다. 여기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 소유권 이전 계약서 적지 마란 말입니다. 그래 적어버리면 이제 해야 된다. 그래 적어놓고 나니까 이제 불법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좋은 거 배웠다, 그죠? 자, 판매입니다. 판매는요, 이거는 말뜻만 생각할게요. 자, 매매를 합니다. 매매죠.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는 말뜻만 생각할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합니다. 매매는 소유권이 갑에 넘어가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매매하면 소유권 넘어가는데 얘가 조건 답니다. 5년 단위에 다시 산다고 환매 조건을 다는 거예요. 환매. 다시 사온다, 환매. 다시 사온다, 그죠? 다시 소유권 사오는 겁니다. 자, 이게 환매인데, 자, 이 환매가요. 자, 의미가 뭐냐니까, 환매, 말뜻이 중요한 것이죠. 환매는 담보 역할을 합니다. 환매는 담보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담보 역할을 하냐니까, 자, 1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땅이 하나 있습니다. 1억짜리 땅이 있습니다. 자, 1억짜리 땅을 가지고, 자,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 얼마 나올까요? 자,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칠게요. 융자 얼마 나올까요? 신용 빼고. 5천만 원? 디테일 풀렸잖아요. 뭐, 디테일, LTV 다 합치더라도 최대 보면, 이 금융까지 가면은요, 1억짜리 같으면은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최대한 뽑으면은. 그죠? 담보를 해가지고. 힘듭니다. 이거 신용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자, 어쨌든 7천만 원이 한도로 나온다 칠게요. 그러니까 내가 급한 게 9천만 원이 급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용 말고. 담보로.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환매 방법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러다는 거예요. 자, 얘가 얘한테 합니다. 매매가를 실제로 얼마 비느냐? 얘는 실제로는 9천 받아요. 9천만 원 받습니다. 근데 매매 대금은요, 1억으로 잡아요. 이거로 잡아요. 매매 대금 1억 잡니다. 1억으로 잡아놓고 실제로 9천만 원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올 때 요 금액 1억으로 사온단 말입니다. 자, 얼마 동안 요 돈을 쓰느냐? 3년 쓰는 거예요. 3년 씁니다. 그러면은 9천만 원에 대한 3년 이자가 얼마 될까요? 1억에 대한 이자가 대충 한 40만 원 잡을게요. 4%, 한 3. 몇 프로 잡을게요. 40만 원입니다. 1년에 400만 원이죠. 뭐 3년 안 돼. 1년 할게요. 계산 잘못했습니다. 자, 1년에 400만 원 했는단 말입니다. 자, 400만 원입니다. 1년에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1년이에요. 그죠? 1년 동안 400만 원 이자 줘야 돼요. 근데 이자는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안 주는 대신에 1년 후에 4월때 1억으로 잡아버리면 얘는 원래 이자 받을 게 400만 원 이자 받을 수 있었죠. 이 맞죠? 실제 이자가 얼마 돼요? 1억이 되잖아요. 1000만 원이 되잖아요. 1000만 원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을 지금 은행 가가지고 빌리면 못 빌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억 가지고 이자 해봤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윈윈입니까? 요렇게 쓰는 게 환매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쓰는 게 환매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나중에 1억을 가지고 다시 사가면 되죠. 그죠? 1억 주고 사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가면 됩니다. 근데 환매기 1년 달았죠. 근데 얘가 환매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 환매 기간 1년 달았습니다. 기간 제압하면 이건 무효거든요. 무효돼 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1억짜리 부동산을 9천만 원에 먹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1년 지나버리면 얘가 이제 환매 무효돼 버리면 완전한 소유자 돼버리거든요. 완전 소유자 돼버리는 게 얘는 1억으로 팔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불만 없습니까? 불만 없지. 1년 지나면 1억짜리 지켜주고 되니까. 불만 없죠. 얘도 불만 없습니까? 1억짜리 가지고 어디 가서 9천만 원 빌려? 못 빌립니다. 1억짜리 가지고 어디 가서 9천만 원 그만큼 담보 안 나오거든요. 그 9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자기도 큰 이익이 불만 없죠. 그 서로 민이잖아요. 요렇게 쓰는 게 환매입니다. 환매. 여기서 이제 환매는 그 내용을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고 실제 환매는 그렇게 써먹어요. 자, 여기까지가 환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전체적으로 오늘 해가지고 제가 입문 과정에 해당하는 용어 설명 과정을 마칠게요. 용어 설명 과정을 마치는데 제가 지적법에 관한 얘기는 제가 손을 안 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등기법이 여러분이 힘듭니다. 지적법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 지적법은 바로 수업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은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 좀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여러분들은요, 나중에 이제 이거 전체를 합치면 아마 수업, 그죠? 강의 수가 한 18강쯤 나올 거예요, 아마. 한 18강쯤 나올 거예요. 18강쯤 나오는데, 여러분 일정 시점쯤 돼가지고, 나중에 한 4월이나 5월쯤 돼가지고요, 이 수업을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들으세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 들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남습니까? 안 남잖아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듣게 되면은, 나중에 5월달 이후에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 있죠. 그죠? 혼자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용어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책이 잘 안 읽혀진다고 합니다. 특히 2차 하시는 분 있죠? 2차 하시는 분 반드시 나중에 3, 4월쯤 되가 한번 들으세요. 이거 한 수업 들으니까 빨리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쭉 듣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전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